년이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동영상 한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 2월 달에 북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이 동영상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의미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 3분 정도짜리 영상인데요. 첫 번째, 미사일이 어떻게 발사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미사일 뒤로 하얀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연기를 뿜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은 미사일은 점점 이제 작아져가지고 안 보이겠죠. 연기만 보입니다. 연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발사대 안에 지금 탄도 보이시죠?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종이하는 최고용도자 동지께서는 다음 시서에 오르시어 최상계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넣으시어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제 발사가 되는 장면이죠. 그러면 약간 좀 특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잠깐 공중부양하죠.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올라왔다가요, 잠깐 멈췄다가 지금 점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요,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 형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올라왔다가 멈췄다가 지금부터 이제 추진력이 생기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얀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은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 있고 연기가 안 나오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불량이어서 연기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이제 고도가 위로 쭉 올라갈수록 미사일은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죠. 이제 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안 보이십니까? 연기에서. 연기가 어떻게 됐죠? 꺾였죠. 그죠? 연기가 분명히 꺾였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사일이요, 일반적인 지상발사 미사일은요, 땅에 세워진 상태, 갑자기 땅에 세워진 상태에서 땅에서 점화가 되면서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요, 발사대에서요, 압력으로 미사일 위로 빵 쳐가지고 공중에 띄웠다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요. 얘는 일반적인 지상발사 미사일이 아닙니다. 뭘까요? 이게 바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잠수함 뭐예요? 물속에서 띄워가지고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발사가 되는. 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성능을 개조시킨 겁니다. 얘 이름이 북극성 2형입니다. 북극성 1형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북극성 3형도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얘는 2형인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바꾼 겁니다. 어쨌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북쪽 사람들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 그죠? 실제로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도 가지고 있구나. 잠수함은요, 이놈은 굉장히 독특한 물체입니다. 얘는요,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요, 위치를 누구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배 타고 나가서요, 배에서 수직으로 바다 밑으로 신호를 쏩니다. 그래서 밑에 잠수함이 땅 쳐가지고 이 신호가 반사돼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서야 내 밑에 잠수함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 외에는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만에 하나 북한이 땅 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이 공격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을 보복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보복을 할 거야. 그럴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만들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죠. 미사일은요, 연료에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이 있고 액체 연료 미사일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연기가 나옵니다. 액체는 연기가 안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와 액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액체 연료, 자동차 주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떨어지면 뭐합니까? 넣죠. 액체 연료 미사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기름을 넣습니다. 얼마 동안? 1시간 반 동안. 미 본토에서 북한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30분.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 넣다가 다 미사일 공격을 받죠. 고체 연료 미사일 뭐냐? 핸드폰 어때요? 찰칵 윙 바로 움직이죠. 고체 연료 미사일은요, 발사 명령에 떨어지면 5분 안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이 의미가 뭐냐면요,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쏘면은 실시간으로 5분 이내에 우리도 너희를 향해서 쏠 거야. 따라서 액체 미사일보다 고체 미사일이 훨씬 더 기술을 요구를 하죠. 즉, 우리 고체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 이겁니다. 자, 마지막. 연기가 꺾였어요. 연기가 왜 꺾였을까요? 목적지를 향한다라기보다는요, 미사일이 이동 경로를 급격하게 바꾼 겁니다. 즉 뭐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쪽인지 모르겠으나 올라가다가 바꾼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 체계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뭐냐?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 보니까 10분 뒤에 얘는 일로 오겠네 해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이쪽을 향해 날아가지고 얘를 맞춰가지고 얘가 미국 본토로 안 떨어지게 하겠다. 물론 이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한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올라가고 있어요. 얘 일로 오겠네 해서 요격이 가는데 휙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너희들은 MD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해서 우리의 미사일을 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너희들의 요격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실제로 실전에서 북의 미사일이 이러한 기능을 할지는 전쟁이 터져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최소한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주구장창 미사일을 쏴댔구나. 시험 발사를 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튼 자, 이제는 두 가지예요. 북은요, 미사일 사거리를 끊임없이 늘려갔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미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이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네, 이놈들. 다시 안 되겠네. 어떻게든 저 미사일 개발은 막아야 하겠다. 그리고 게다가 저 ICBM에 이러한 기술이 받쳐지면은 만약에 미국인 내가 북한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얻어 맞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2017년 1년 내내 때리자 대화하자 했다가 2017년 11월 29일 날 북이 세 번째 쏜 ICBM, 세 번째 시험 발사한 ICBM이 사정거리가 10,000km가 넘는다 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누구는 12,000, 누구는 13,000, 평가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10,000km 이상이라는 것은 확인됐죠. 북의 미사일이 미 본토로까지는 떨어지는구나. 정확도가 얼마나 큰지 이것까지는 알 순 없으나 LA가 되었건 뉴욕이 되었건 미국 땅에 떨어지네. 자, 그럼 여러분, 미국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요, 아까 그랬죠, 때리자 대화하자. 자, 근데 때려요. 어떻게 돼요? 때리면은 나 또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구나 라는 결론이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은 때리자, 2017년 11월까지는 때리자 대화하자 했어요. 자, 그러면은 2017년 11월 달에 북이 쏜 미사일, 저거 미 본토로까지 오네. 그러면은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때리자 대화하자에서 때리는 거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뭐죠? 대화하자입니다. 자, 2018년도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때리는 방법은 이제 안 되는구나. 대화를 해야 되겠네. 대화를 해서 살살 꼬드겨야 되겠네. 협상을 해야 되겠네. 그런 것이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남쪽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죠.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 첫 부분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북은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오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미사일의 국제 정치학입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ICBM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쟤네들을 때리면은 그전까지는 끽해봐야 한국, 끽해봐야 일본, 끽해봐야 괌 정도 공격 받는 거는데 LA가 되었건 워싱턴이 되었건 미 본토가 공격을 받는구나. 이제는 못 때리는구나. 이게 ICBM의 국제정치학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결국 2018년 평화의 봄이 1월부터 찾아오잖아요. 2월 달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1월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2월 달에 평창에 선수단, 대표단을 보냅니다. 자, 2018년 1월, 2월이었는데요. 만약에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2018년 1월과 2월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은 1월과 2월 달에 남북대화 열리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이 오지 않았겠죠.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뭐냐? 2018년 4월 달에 평화에 보면요, 북의 ICBM이 한 축으로, 남쪽에서의 촛불이 한 축으로 작동한 결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꼭 강조를